정경심 교수가 몇 월 며칠에 방배동에서 이 PC를 가지고 이렇게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 당시에 그 PC는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이 포렌식 결과로 드러났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언론 조용하죠. 개 같은 것들이에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최성애 수상한 행보, 검찰과 최성애의 조작 의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가 검찰의 조작 사건이 아니냐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님이 최성애와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자, 이야기가 이제 하나씩 퍼즐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시간 순서별로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최성애가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례대표 5번을 제안받았다라는 뉴스 다들 보셨죠? 자, 자유한국당의 최교일과 원래부터 친분이 있었던 최성애는 이 비례대표를 제안을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순서별로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19년 8월 27일입니다. 동양대에서 이사회를 열어요. 자, 이 이사회에서 조국 편을 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8월 28일에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최성애가 만납니다. 자, 이제 9월달로 갑니다. 9월 4일 검찰에서 최성애를 부릅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8시간이나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동안에 윤석열과 식사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녹취 파일도 나오기도 했어요. 자, 표창장 위조 관련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8시간이나 받았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이상함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월 4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9월 6일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마지막 날 검찰은 전격 기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를 한 배경에는 최성애의 참고인 조사가 결정적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자, 9월 6일에 기소를 하고 그 다음 날 9월 7일 SBS에서 동양대에 있는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부분이죠. 자, 이 당시에 검찰이 기소를 했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공소장에는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처음에 기소할 때는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SBS에서는 정경심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합니다. 자, 이게 9월 7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틀 뒤 9월 9일 검찰이 동양대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학교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0일 저녁에 강사 휴게실에서 PC 2대를 발견합니다. 자, 이 PC가 바로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에서 위조를 한, 표창장을 위조를 한 PC, 바로 그 PC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9월 10일 저녁이었어요. 자, 9월 10일 저녁에야 이 조국 폴더라고 찾아냈고 여기에 직인 파일이 있었다. 이게 검찰이 이제 딱 발견했는데 SBS는 9월 7일에 정경심 교수 PC에서 직인 파일,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한 거예요. 3일 전에 미리 예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다른 증언이 하나 더 나와요. 9월 10일 오후, 그러니까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되기 전, 아직 발견되기 전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를 했었던
김경록 PB라는 분이 KBS 기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KBS 기자들이 정경심 교수가 아들 상장에 있는 직인을 오려서 조민양의 표창장을 위조하는데 사용했다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대화 내용을 들었다. 우린 다 알고 있다. 조국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다. 이런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자,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9월 10일 저녁에 이 직인 파일이 있는 PC를 발견을 합니다.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9월 7일에 SBS는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하고 검찰이 직인 파일을 발견하기도 전에 KBS 기자들은 아들의 상장에 있는 직인 파일을 오려서 조민양 표창장에 사용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이야기가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검찰은 이 PC를 발견하기 전부터 어떤 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인지 기자들에게 다 뿌려놓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발견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SBS와 KBS 기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검찰이 미리 뿌려놓았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리 없겠지만 검찰은 그냥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았다 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뭐 요 정도 하죠. 자, 이제 강사 휴게실에서 PC 2대를 발견하고 조교 사무실로 옮깁니다. PC를. 자, 그리고 조교를 나가게 만들어요. 조교를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원을 켭니다. 그런 다음에 조국 폴더다! 외쳐요. 굉장히 인위적이지만 외칩니다. 조국 폴더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리고는 USB를 1분 13초 동안 꽂습니다. 그리고는 조교를 다시 부릅니다. 자, 이거 컴퓨터가 뻥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제출로 가져가야겠다. 동의해라. 이렇게 조교의 사인을 받고 이 PC를 들고 갑니다. 자, 이 PC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으로는 이 PC로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다. 그런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일시에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이 PC가 그 당시에는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 그러면서 IP 주소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핵심적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 증거를 변호인단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 내내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재판부도 사실은 방치를 한 거죠. 당연히 핵심 증거니 변호인단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양측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임정엽 재판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자, 그렇게 1심은 유죄 판결이 나왔죠. 표창장 위조한 것 하나로 징역 4년, 법정 구속,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1심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이 미러링된 데이터를 변호인단이 받아봅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자체 포렌식을 해요. 자, 이 포렌식을 하니까 놀라운 결과가 쏟아져 나오는데, 일단 검찰이 주장한 뻥나서 임의 제출로 가져갔다. 이게 거짓말로 드러납니다. 포렌식 결과 강제 종료 데이터가 아예 없다. 자, 그런데다가 뻥나지도 않은 PC에 1분 13초 동안 USB를 꽂았다. 삼성 SSD 외장 하드를 꽂았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1분 13초 동안 왜 꽂았으며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가 나오죠. 거기다가 또 다른 핵심 증거, IP가 나오는데 이 IP를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숨겼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IP는 뭐냐? 검찰이 주장한 정경심 교수가 위조했다는 그날에 동양대에 이 PC가 있었다는 IP가 주르륵 나와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생겨버렸어요. 검찰은 고의로 이 IP를
누락시켰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이미 재판은 끝났죠. 정경심 교수가 몇 월 며칠에 방배동에서 이 PC를 가지고 이렇게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인데 그 당시에 그 PC는 동양대에 있었다는 것이 포렌식 결과로 드러났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언론 조용하죠. 개 같은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 최성해의 증언, 그리고 8시간의 조사,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죠. 검찰과 최성해의 관계에 뭔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 강진구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자, 최성해는 2017년에 교수들에게 학교 발전 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강압적으로 기부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진중권도 2,000만 원을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고 기사화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최성해와 진중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강진구 기자는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이 사건,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거냐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최성해는 교수들에게 강압적으로 학교 발전 기금을 거둔 것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은 의정부의 제2캠퍼스 부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공사 물량을 준 건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최성해가 예전에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사건은 교육부의 감사로부터 출발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이 공사비, 의정부 제2캠퍼스의 공사비를 빼돌려서 최성해가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시작합니다. 자, 교육부는 최성해의 비자금 조성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최성해의 비자금 비리가 아닌 단순 공정입찰 방해 행위를 적용해서 약식 기소로 사건을 끝내버렸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최성해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은 최성해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이런 의혹을 사기 충분한 일이 이전에 이미 한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최성해가 학력 위조를 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전에 이 비자금 비리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것을 가지고 이 압박카드를 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강진구 기자는 최성해에게 전화를 합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뭘 물어볼 게 많다고 8시간이나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최성해는 검사가 미국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미국이 하나님의 신앙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설명해줬지, 검사가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이런 녹취록이 나왔다라고 하니 윤석열은 온 적이 없다, 만난 적 없다, 이게 지어낸 말이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표창장 위조로 조사를 받는데 갑자기 미국 경제 이야기를 했다, 이걸 8시간 동안 해줬다라는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8시간의 참고인 조사 이후에 벌어졌었던 일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100여 군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시작이 최성해의 8시간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가하게 미국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왔다, 이런 얘기를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